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막막한 상황에 명쾌한 법률적 해법을 제시하는 변호사 김강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우편물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한 장의 통지서가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흔들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특히 이 통지서에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5년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면 아마 밤잠까지 설치며 절박한 심정이실 겁니다. 생업이 운전과 직결된 분들에게 5년이라는 시간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게 느껴지죠. 면허 취소는 그렇다 쳐도 사람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5년은 너무 과하다. 어떻게든 이 기간을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행정소송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오늘 제가 심층 분석해드릴 서울행정법원 2025 구단 5만810 판결은 왜 섣부른 행정소송의 시간과 비용만 낭비한 채 아무런 실익 없이 끝날 수밖에 없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지켜줄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기회를 지키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준비하는 현명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수많은 사건을 다루다 보면 법의 잣대가 유독 가혹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 편의상 A씨라고 부르겠습니다. A씨 사연은 이렇습니다. 사건 발생 2023년 혈중알코올 농도 0.157% 면허 취소 기준 2배 초과. 사건 내용: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후 미조치 1명 음주 인피 뺑소니 적용. 경찰 처분: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5년 통보. A씨는 자신의 주치운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맞지만 상대방 운전자는 전혀 다치지 않았고 차량만 경미하게 파손되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었으므로 저는 음주 뺑소니가 아닙니다. 따라서 결격기간 5년이 아닌 단순 음주사고에 해당하는 결격기간 2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5년을 적용한 것은 위법함으로 면허 취소 처분 자체를 취소해 주십시오. A씨의 주장은 겉으로 보기에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인명피해 여부에 따라 결격기간이 5년과 2년으로 나뉜다면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만 입증하면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법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엄격한 논리로 움직입니다.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아주 명료합니다. 원고가 진짜 문제 삼고 싶었던 결격기간 5년이라는 불이익이 과연 면허 취소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이번 행정소송에서 함께 다툴 수 있는 대상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즉, 엉뚱한 상대를 골라 싸움을 건 것은 아닌지가 문제의 본질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가 주장하는 인명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심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의 논리는 변호사인 제 시각에서 볼 때 지극히 명료하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결격기간의 발생을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이것은 경찰청장이 A씨의 운전 자격을 박탈하는 행정행위 즉 처분입니다. 이 처분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당연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A씨가 제기한 소송의 이름 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취소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죠. 운전면허 결격기간, 이것은 경찰청장이 재량으로 부과하는 처분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이라는 법률에 정해진 조건, 예를 들어 음주 뺑소니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법률상 효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통지서에 결격기간 5년이라고 써준 것은 법률의 내용을 친절히 안내해 준 것에 불과하며 그 자체가 독립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법원은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인명피해가 없어 결격기간 5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면허 취소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원고는 혈중알코올 농도 0.157%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이는 뺑소니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만으로도 명백한 면허 취소 사유이기 때문이다. 쉽게 비유해볼까요? 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암 환자에게 주어지는 의료비 감면 혜택 기간이 잘못 안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암 진단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진단은 정확한데 왜 진단을 취소해달라고 하십니까? 혜택 기간이 문제라면 그건 나중에 다른 절차로 다투셔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판결은 단순히 법리가 복잡하다는 것을 넘어 억울한 상황에 부닥친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실무적 교훈을 줍니다. 제가 수많은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들께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소송의 급소를 정확히 찌르는 전략입니다. 1. 당신이 정말로 싸워야 할 상대는 누구인가? A씨의 패소 원인은 명확합니다. 진짜 불만은 결격기간 5년이었지만 소송의 대상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음주 수치를 고려할 때 면허 취소 처분 자체는 100% 적법했기에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법원은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격기간은 영원히 다툴 수 없는가? 가장 중요한 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불복할 기회를 보장합니다. 다만 그 시기와 방법이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친절하게도 올바른 불복 절차를 알려주었습니다. 만약 A씨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올바른 소송 전략 1단계 기다림, 먼저 본인이 주장하는 결격기간 즉 2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단계 신청, 2년이 지난 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거나 면허 발급을 신청합니다. 3단계 거부 처분, 이때 경찰은
귀하는 결격기간 5년이 도가하지 않았으므로 면허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부 처분을 내릴 것입니다. 4단계 진짜 소송, 바로 이 면허 발급 거부 처분이 새로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 소송에서 비로소 법원은 A씨의 결격기간이 과연 5년이 맞는지 2년이 맞는지, 즉 인명피해 뺑소니가 성립하는지를 본격적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결국 A씨는 너무 성급했고 아직 다툴 시점이 되지 않은 문제를 잘못된 방식으로 제기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는 법의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소송이 얼마나 정밀한 전략을 요구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하나의 통지서에 담긴 내용 전체가 부당하게 느껴지겠지만 법의 세계에서는 그것을 처분과 사실의 통지로 분리하고 각각에 대한 대응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앞서 무작정 소송에 뛰어드는 것은 패배로 가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다투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지금이 그것을 다툴 올바른 시점인지를 먼저 법률 전문가에게 정확히 진단받아야 합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만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나아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